네, 몰래 녹음한 내용도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노동법 상식 70선에 있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먼저 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직원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출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회사에 전달된 것인지 저는 그날 이후 근태불량으로 해고당했고 너무 억울한 나머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함께 대화한 동료가 저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었고 회사에 유리한 증거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몰래 녹음한 내용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례 상황을 살펴보면요. 점심시간의 대화를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회사에 전달되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또 별도로 하기로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 녹음 파일과 녹취록, 이게 회사가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 증거에 증거 능력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녹음에는 이제 적법한 녹음이 있고 불법한 녹음이 있고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을 하고 있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 녹음을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적법한 녹음도 불법이 아닌 경우는 적법한 녹음이 되는데요. 이 비밀 녹음이라는 거는 무조건 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 비밀인 녹음과 아니면 상대방에게 고지한 녹음이 있다면 이제 비밀 녹음이 불법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합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비밀 녹음은 상대방 모르게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현 시대에서는 많은 그 녹음들이 증거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증거 인정 여부가 현재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금지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반한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 원칙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타인 간 대화라는 것은 대화 참여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참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는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참여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이제 비밀 녹음이죠. 비밀 녹음이 가능하다. 이제 법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3자가 비밀 녹음을 하면 이건 이제 제3자이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 간의 대화가 이제 첫 번째 요건이라면 두 번째 요건은 이제 공개되지 않은 대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인정이 되면 이제 불법 녹음이 됩니다. 비밀 녹음이 이제 불법 녹음이 되는 상황이고요. 다수에게 공개된 대화는 녹음이 가능한데 비공개된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면 불법이 됩니다. 네, 2024년 대법원 최신 판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0명이 참여하고 있는 수업에서의 그 선생님의 발언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발언도 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개인의 통신 비밀 자유를, 통신의 비밀 준수 의무를 더 높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밀 녹음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두 번째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증거 배제 가능성이 증가되고요. 민사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자, 민법상 손해배상.
이런 그 비밀 녹음인데 불법 비밀 녹음이 있고요. 적법한 비밀 녹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비밀 녹음은 이제 형사처벌되고 증거도 배제되는데요. 적법한 비밀 녹음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음성권이 침해됐다.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요. 그리고 정당한 목적이냐, 이익이 있느냐, 그리고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적법한 비밀 녹음이라고 할지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은 책임은 부담할 수 있다라는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여기서 이제 부득이하게 다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녹취록을 제작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녹음, 작성한 녹취록, 이런 것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더해서 증거로 활용 가능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대화 참여자의 녹음은 참여한 사람, 이런 경우는 이제 증거 사용 가능하고요. 공개된 대화 참여하지 않아도 공개된 대화는 녹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3자의 녹음 중에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한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법과 판례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녹음의 경우는 이제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의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제 불신을 야기할 수 있고요. 뭐 회사 내 질서와 규율 위반 소지도 있고 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화 참여자의 경우, 동료와 함께 대화를 참여해서 제3자가 아닌 대화 참여자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한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타인 간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요. 그래서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받지 않고 또 증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를 해보면요. 대화 참여자의 녹음은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이제 법 위반이기도 하고 증거로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을 적법한 녹음이든 불법한 녹음이든 너무 남발하게 되면은 근로자는 징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노동법상 비밀 녹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